만나면 좋은 친구 MBC.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 뇌졸중 치료식이 놓치게 되면 교통사고 후유증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이 중풍 후유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의대학의 장우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치매를 비롯해서 중풍에 걸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 중풍은 노인의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젊은 중풍 환자들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예, 제가 수련의 생활을 하던 20여 년 전에는 30, 40대 환자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0, 40대 환자분들이 심심찮게 진료실을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보통 50대 이상, 60대, 70대에서 나타나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었는데 네. 최근엔 30, 40대에서 굉장히 이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0, 40대 젊은 중풍 환자분들이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풍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풍은 혈관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혈관 건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혈관 건강의 중요성 어느 정도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이라도 혈액이 끊기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풍이 왔을 때 흔히 푹 맞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네.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이게 뇌혈관 질환을 가리킨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풍, 밑에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 뇌출혈,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뇌들인데요. 네. 그럼 이 일들 이렇게 문제가 생긴데 왜 중풍, 바람풍자를 썼을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궁금했던 내용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중풍만큼 뇌혈관 질환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자는 이제 적중하다는 의미고요. 풍자는 바람풍자인데 태풍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증상들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어둔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마비가 오는 그런 신경계 증상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풍이 오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 모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중풍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풍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중풍은 갑자기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풍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습, 그다음에 담, 그다음에 열을 거쳐서 풍, 중풍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습이라고 하면 지금 용어로는 아마 고지혈증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담이 되면 고지혈증이 혈관 상태를 좋지 않게 하는 동맥경화증. 네.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지금 용어로는 아마 대사증후군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에는 고혈압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라는 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몸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중풍을 일으켜서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 이제 중풍의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름철에도요 이 중풍의 위험이 또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보통 중풍이라고 하면 겨울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예. 여름철도 중풍에 결코 안전한 계절은 아닙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이제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땀이 많이 흐르게 되고 그 과다하게 땀이 흐르는데 충분하게 수분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풍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통 냉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실외와 실내의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 아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풍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치매나 중풍 걸린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혹은 복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요.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더불어서 중풍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풍 환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로 준비해 오셨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7.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연령 증가와 중풍은 항상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추세는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풍 진료 연령 비율을 보시게 되면 70대, 80대를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서 중풍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60대 그 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대 수명도 있습니다만 건강 수명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최근 자료에 보니까 건강 수명이 73.1세로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70대에서 현재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또 남녀 어떤 성별 차이도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에 비해서 한 10살 정도가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10년 정도는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10년 정도 아픈 시기가 70대 이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0대 이후에는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도 중풍입니다. 중풍이 70대 이후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70대 이후 고령층에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녀 유병률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70대 이전에는 남성 환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아. 근데 70대를 넘어가게 되면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면 70대 이전에는 보통 이제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그런 인자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유병률이 더 크고요. 70대를 넘어가게 되면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70대 이후에는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교수님 어떤 질환이든 가족력 혹은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풍도 마찬가지일까요? 가족 중에 중풍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조금 나도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가족분 중에 중풍 환자가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풍이 가족력이 있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중풍 자체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면 생활 습관, 그다음에 체질적 소인이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 이제 중풍이 더 좀 잘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풍이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치료 기간도 길고 후유증도 크게 남긴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 중풍 환자에게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후유증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보통 중풍 증상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말, 팔, 얼 이렇게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 팔, 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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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어떤 번째 줄임말일까요? 말이라고 하면 이제 말이 어둔한 것. 예. 네, 팔은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것. 음. 그다음에 얼은 얼굴 근육에 이상이 아. 생겨서 안면마비가 오는 것.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말이 어둔하고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고요. 그다음에 몸의 감각이 이상해요. 그다음에 입이 삐뚤어지고 침이 새요. 이거는 이제 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안화사가 오게 되면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딸꾹질도 나고 사례가 걸려요. 그다음에 시야가 가려져서 불편해요. 보이는 게 뿌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점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야가 가려졌다. 절반 정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후유증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후유증은 뭐 신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따를 것 물론이죠. 같거든요. 예. 근데 혹시나 뭐 예를 들면 시야가 가려지거나 팔다리가 좀 거동이 불편해서 넘어진다거나 해서 2차적인 피해가 생긴다거나 합병증이 네. 생길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풍의 후유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무서운 게 낙상입니다. 네. 낙상은 이제 넘어지시는 건데요. 역시 이제 팔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균형을 잘 못 잡으시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넘어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골절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은 굉장히 회복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을 보면요. 아, 이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중풍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아, 몸에 어디가 좀 더 안 좋은 게 있나? 내지는 또 노화 현상인가라고 이렇게 또 자칫 혼동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중풍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풍하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중풍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피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하다 말 그대로 기운이 없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휴식을 통해서 보통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풍 때문에 이제 피로하다 내지는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한쪽 팔다리에 실제로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중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안화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 걸로 말초성 구안화사를 예를 들어놨는데 말초성이 있으니까 중추성도 있겠죠. 중추성이 중풍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말초성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쪽 눈과 입 전체에 마비 증상이 있다. 그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다음에 입이 삐뚤어진다. 그다음에 식사 양치할 때 음식물, 그다음에 물이 흘러내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풍 때문에 생기는 구안화사는 가장 큰 특징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눈 이렇게 위쪽으로 떴을 때 예.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를 네, 않거든요. 근데 중추성, 중풍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말초성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통.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통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통도 중풍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두통이 물론 많다 보니까 그것도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찌르고 찌끈거린다. 그다음에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뭐 뻐근하다, 욱신거린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통, 뭐 편두통일 수도 있고 보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두통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풍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환자분들이 실제 표현을 들어보면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뒤에서 누가 진짜 퍽 치는 것처럼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 중풍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야장애입니다. 보통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뭐 백내장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는다든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제 사물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데 중풍으로 인한 시야장애는 사물의 반 내지는 일부분만 보이거든요. 네.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회진 때문에 이제 병실에 올라가서 이제 회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회진 시간대쯤 되면은 환자분들이 TV를 많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때도 TV를 보시는데 그때 MBC 채널에 TV를 보고 계시다가 환자분이 갑자기 MBC가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지? MBC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방송이 송출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방송사 로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MBC라는 그 글씨가 안 보이셨던 겁니다. 그 글자만 안 보이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통 그게 이제 4분의 1맹, 그다음에 반이 안 보이는 걸 반맹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중풍 때문에 생기는 시야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절인 경우. 보통 절인 경우는 좀 흔하게 많이 접하실 거고 그다음에 호소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팔다리가 저리고 뭐 쑤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저림은 양쪽에서 이제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중풍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 팔다리, 특히나 팔만 저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팔과 다리 쪽에 모두 저림 증상을 갖다 호소하시게 되면 이것은 중풍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질환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풍이 좀 구별되는 게 다 측면 한쪽에서만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풍이 가장 중요한 구별점 중에 하나가 한쪽, 그러니까 편마비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양쪽에 오는 중풍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드물고요. 대신에 한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중풍이랑 혼동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또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예. 컴퓨터 앞에서 오래 잘못된 자세로 좀 앉아 있으시다 보니까 목 디스크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풍도 목 디스크와 어떻게 좀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예, 목 디스크 증상이 중풍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풍이 아닌가 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목 디스크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중풍하고 유사한 게 많은 게 특히나 팔과 손이 저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힘도 없다. 언뜻 봤을 때는 중풍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진찰을 해보고 상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 눌리다 보니까 신경의 특정 부위, 손 같은 경우에는 이래 선을 따라서 구분이 가는 특정 부위가 저리다, 아프다, 힘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중풍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팔 전체, 그다음에 다리까지 포함해서 몸의 반이 다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중풍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가 74세에 승하할 때 그 병명이 바로 중풍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중풍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까? 보통 중풍은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말이 어둔하다든지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중풍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군요. 눈꺼풀이 떨리거나 혹은 입술이 실룩거리면 중풍을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눈꺼풀이 떨리거나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우는 대부분 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해질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해질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들 마그네슘 부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을 먹으면 해결되겠네요? 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화가 많거나 혹은 화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중풍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요? 예. 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심혈관, 특히나 뇌혈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울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화가 그렇죠. 화가 이제 뭉치게 되면 울화가 되는데 중풍이 갑자기 발생한 것 같지만 네.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풍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습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뭉치게 되면 울화가 되고 울화가 터지게 되면 이제 중풍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해소를 못하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중풍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조금 좀 푸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푸는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저리거나 혹은 손 전체가 좀 저리는 분들이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중풍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엄지손가락, 금지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풍의 위험 신호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요, 네. 요 위에 이 엄지손가락, 금지손가락에 대한 내용과 함께 네. 말이 어둔하다든지, 그 다음에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얼굴에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구안화사, 이런 경우에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이제 요약하게 되면 말, 팔, 세 가지가 이상하다. 그러면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게 말이 어눌할 때가 있거든요. 좀 겁납니다. 피로 때문에도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근데 그렇다가 말다가 하는 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병원을 가보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예. 네, 중풍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고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양방의 장점 그리고 한방의 장점을 잘 융합해서 양한방 협진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나름의 각각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서양의학을 보게 되면 영상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전기 생리학적 검사, 이 검사들을 통해서 병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맥진, 그다음에 설진, 체질 감별들을 통해서 이 이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종합해서 몸이 이상이 있다는 기능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의 병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한의학에서의 기능적인 문제를 갖다가 합해서 한양방 협진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중풍 환자분들의 후유증을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질병의 치료에 앞서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풍 후유증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따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풍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갖다가 크게 보게 되는데요.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근력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다리 힘이 없다. 네. 근데 막연히 힘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치료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력 검사, 그다음에 저리다, 그다음에 쑤신다 이런 감각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어 검사. 그다음에 연화 검사는 이제 삼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인데요. 중풍의 이제 후유증 중에 또 무서운 게 하나가 이제 삼킴 장애입니다. 연화 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식도, 기도가 번갈아 가면서 닫히고 열림에 따라서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풍이 와서 마비가 오게 되면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아주 좀 무서운 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야 검사. 보이는 부위가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인지 기능 검사는 이제 흔히 치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지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손해 기능은 우리가 이제 대뇌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균형을 잡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손해에 중풍이 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팔다리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중풍인가 아닌가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손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네. 물론 손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지러운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행 검사.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풍 후유증을 갖다가 다루면서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행이다 보니까 이 보행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보행 상태는 괜찮은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진단에서는 이제 CT, MRI 이 검사를 통해서 뇌에서 이제 생긴 병변의 위치, 그다음에 그 정도, 그다음에 혈관의 상태 등을 확인해서 이 중풍 후유증이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했을 때 가장 괜찮을까, 가장 효과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신경학적 검사 이제 근력 검사인데요. 보통 이제 근력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팔다리 쪽에 이렇게 힘을 갖다 주었을 때 저항하는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 쪽에 들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보통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력에 저항해서 들 수 있다. 그러면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라든지 앞으로 이제 사용해야 될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중력에 저항해서 스스로 들 수 있다. 그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예후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안화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보면 중추성과 말초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말초성 같은 경우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추성 같은 경우 중풍 때문에 생긴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눈 감기. 자, 한쪽 눈이 위에서 말초성에서는 제대로 잘 감기지 않고 밑에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잘 감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말초성에 비해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그럼 세 번째, 입 움직이기. 보통 이제 입꼬리를 움직이고 이제 입술의 움직임이 원활한가를 보는 건데 위에 입술 자체가 이제 마비가 돼서 잘 움직이지 않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입술 쪽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나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감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것과 함께 시리다, 저리다, 그다음에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보면은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을 제대로 느끼시는지, 그 감각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프다, 그다음에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촉각, 그다음에 온각, 그다음에 통각, 그다음에 위치각 이런 형태로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감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 검사입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별 무리 없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을 갖다가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뇌에서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동시에 말하는 능력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창하게 말씀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해하기는 듣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의미 없는 말씀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 말하기. 따라 말하기는 듣고 이해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내가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름 대기. 사물을 갖다가 인지를 해서 이게 무엇이다 느껴서 뇌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하는 능력,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 읽기, 쓰기도 역시나 언어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쓰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킴 연화 검사, 삼킴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삼키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 역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그 중풍 후유증 중에 흡인성 폐렴이 오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되는지, 보통 이제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 그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씹고, 그 다음에 이게 식도로 제대로 잘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 콧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위관 영양, 그 다음에 그게 오래 되면은 이제 위로 직접 영양을 넣어주는 관을 갖다가 삽입한다든지 해서 폐렴을 방지하는 치수를 반드시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야 검사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냥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양쪽 눈이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각각의 시야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사물을 볼 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느 특정 위쪽, 아래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갖다가 검사를 통해서 시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학적 검사 중에 인지기능 검사, 보통 이제 치매 검사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풍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어르신들의 인지 검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풍이 와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 기능, 그다음에 보행 검사. 이제 손해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미세한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팔다리의 힘이 괜찮은데 나는 중풍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자꾸 넘어져요. 내지는 가다가 자꾸 턱에 걸려요. 그다음에 어지러워서 힘들어요. 그다음에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팔다리 힘을 갖다가 이제 근력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 검사에서는 균형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협조 운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해의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상 진단인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CT나 MRI를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중풍 후유증의 예후를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왼쪽에 보이는 게 뇌경색 환자의 MRI고요. 뇌경색은 CT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MRI보다는 CT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병변을 확인하면 이 환자의 중풍 후유증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풍의 다양한 검사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인지장애 검사라고 치매하고 유사하다고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풍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중풍하고 치매
상당히 좀 구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아마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지 기능,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면서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각을 보신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중풍 때문에 생기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병하고는 좀 다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정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못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요 피질하라고 하는데 요 머리 안쪽 부위에 중풍이 오게 되면 일을 실행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뇌졸중 증상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현대의학에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MRI나 CT를 찍으면 저희가 뇌졸중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 이제 보통 약자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TI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니 뇌졸중, TIA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혔다가 운이 좋게 다시 개통이 되면서 중풍 증상이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 라고 이제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MRI나 CT를 찍어보게 되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네. 그런데 TI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풍이 올 수 있다는 전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중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IA를 한번 경험하셨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이나 체질적 소견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중풍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암, 심장 질환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중풍. 지난 5월 처음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세와 함께 말하는 데 있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해졌다는데 이처럼 중풍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까? 편마비,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쪽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팔다리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도수 근력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그 다음에 시야 검사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어지러운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현운 검사, 그런 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침 치료는 이제 중풍 칠체혈이라고 있습니다. 중풍의 효과가 있는 7개의 혈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등 같은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온열 기능을 도와주게 되면 회복이 빠른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체질,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처방을 부사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면 환자분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신체 곳곳에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중풍. 기본적인 침 치료 외에도 뜸, 물리치료 등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신 분들이 나중에 사회 복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풍은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오셔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후유증을 적게 남기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기능을 최대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 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중풍은 일단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습담, 그 다음에 화열, 요게 뭉쳐서 결국 중풍으로 가는데요. 습담이라고 하는 거는 혈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고지혈증,
그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단계를 지나치게 되면 화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고혈압, 그다음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중풍으로 넘어가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중풍으로까지 발전을 안 하도록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 낮으니까 중풍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혈압이 되게 되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장염 때문에 설사를 심하게 했다든지 해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미처 몰랐던 혈관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겹치게 되면 혈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한순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풍. 질병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전 철저한 생활 습관 관리로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이라 하면 걷는 운동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단에서 문제가 되는 건 탄수화물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이 결국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습관을 굉장히 좀 좋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빛을 최대한 차단하시게 되면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중풍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중풍 이게 한의학적인 치료라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중풍의 한의학적 치료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겠죠. 진단은 망, 문, 절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요. 망은 이제 보는 것, 그다음에 문은 물어보는 것, 그다음에 다시 문은 또 듣는 것, 절은 직접 만져보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묻고 만진다. 이제 직접 보고 그다음에 맥진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설진이라고 이제 혀의 상태를 보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질적 소인이 있는 사상 체질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태음인, 소양인. 근데 그 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태음인과 소양인이 중풍에 좀 걸릴 위험성이 높은 체질이기 때문에 네. 그 체질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요 망문문절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한다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 이 증은 증거의 의미의 증자고요. 변은 판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판별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습담증, 그다음에 어혈증, 기혈증, 음어증 요기에 맞춰서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중풍의 시기와 환자의 변증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뇌 가소성입니다. 뇌 가소성은 뭐냐면 중풍이 한번 오게 되면 손상된 뇌 부위가 다시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뇌 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게 뇌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거나 기존 회로를 재조직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풍 재활이 가능한 거고 중풍 후유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한방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침치료가 아마 네. 떠오르실 건데요. 근데 중풍 칠처열, 그래서 중풍을 다루는데 효과가 좋은 7개의 혈자리를 아예 예전부터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리에 있는 첫 번째 혈이 이제 백회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정수리에 있는 부위가 백회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빈, 이제 귀 위쪽에 있는 요 혈자리. 그 다음에 이제 견정이라고 어깨에 있는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지라고 팔에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삼리, 정강이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시, 우리 손 끝이 중지가 닿는 요 부위가 이제 풍시 부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내지는 절골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바깥쪽 복사뼈에서 위쪽으로 4촌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혈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혈자리를 기본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혈자리를 추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침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약 치료인데요.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중풍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쓰는 약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의 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졸중기, 그다음에 회복기, 그다음에 후유증기. 졸중기라고 하면 중풍이 갑자기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까지. 그다음에 회복기는 졸중기 이후에 회복이 어느 정도 돼가는 시기. 그다음에 후유증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호진이 없는 발병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난 시기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중풍 후유증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방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물론 졸중기도 있겠지만 회복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후유증이 크게 남느냐 안 남느냐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복기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때 한약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이때까지 한약이 건강보험이 안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범 사업으로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에 대해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실 비급여 치료다 보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접근이 쉽지 않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급여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을 아마 찾으시면 좀 더 나은 치료를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약 치료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허표실, 자꾸 한자가 나와서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풍이 우리 몸을 확 휩쓸고 지나갔다. 태풍이. 그래서 그 때문에 중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이제 중풍을 바라볼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신경학적 증상뿐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근본 본자니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과 표를 보게 되는데 중풍이 갑자기 온 졸중기에는 본허 표실 중에 표실, 그래서 밖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일어나는 증상들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게 우황청심원, 그다음에 오약순기산. 그런데 우황청심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려도 찾게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약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황청심원은 중풍의 졸중기에 구급약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오약순기산은 이제 갑자기 생긴 중풍의 치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습당, 그다음에 열, 이 과정을 거쳐서 풍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이 환자분이 어느 요소에 더 중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의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습담에서는 성냥전기산, 청신해어탕, 그다음에 열이 심하다, 그러면 방풍통선상, 그다음에 지황백호탕, 그다음에 양백산화탕 이런 약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풍, 여기에는 이제 소송명탕, 진간식복탕, 이름들이 좀 네. 생소하고 어렵죠.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약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중풍 한의학적 치료 중에 이제 우황청심환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되는 게 우황청심환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꽤나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드시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불안한 것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우황청심환을 너무 이제 불안하신 나머지 2개, 3개를 드셔가지고 진짜 시험 가서는 이제 졸려서 시험을 망치셨다는 분들도 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이 진정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불안하다 해서 그냥 드시면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황청심환은 원료는 이제 우황, 그다음에 사향, 서각, 영양각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우황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우황청심환이겠죠. 우황 같은 경우에는 소의 이제 담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청열 작용이 강하고 이제 열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사향은 이제 밑에 이제 개규라고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뚫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갖다 쓰게 되고, 근데 이 우황청심환의 효과에 대해서도 동의보감 보시면은 이렇게 졸중풍에 인사불성하고 다면이 옹석하고 그다음에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의 구급약으로 우황청심환이 굉장히 효과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좀 이상 증상이 보이실 때는 이런 우황청심원을 비상시 준비해 뒀다가 바로 드시는 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드시는 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삼킴 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들리고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무리하게 입으로 이제 드시게 되면은 폐렴이 걸리거나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 그다음에 청심, 그다음에 개규 밑에 이제 설명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우황청심환이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쓰는 약이 또 달라진다고도 하셨고 또 특히나 회복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풍 후유증의 경우에도 치료에 골든타임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안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중풍 후유증 치료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중기, 아까 이제 급성기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황이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급성기, 그다음에 졸중기를 갖다가 거쳐서 더 이상 악화가 없고 환자 상태가 안정이 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네. 그 사이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고 회복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점점 치료의 속도가 좀 떨어지긴, 그 치료 효과의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 경계선을 한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떨어진다는 얘기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도 꾸준하게 계속 치료를 하시게 되면 속도는 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응급약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우황청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있는데요. 흔히들 뭐 이게 형태만 다르지 성분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황청심원과 우황청심환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한 글자가 일단 차이가 나고요. 네. 근데 우황청심환과 우황청심원은 둘 다 중풍 급성기에 쓰는 구급약은 맞는데 둘은 의미 좀 다른 약입니다. 중풍 급성기를 우리가 보통 열증과 한증으로 나눕니다. 네. 근데 우황청심환은 열증에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우황청심환은 원래 안궁 우황환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황청심환입니다. 근데 우황청심원은 열증과 한증에 이제 모두 쓸 수 있게 약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약이 좀 더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증과 한증 구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증인데 우황청심환을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풍 급성기에 쓰는 약들은 우황청심원이고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우황청심원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죽음으로도 이를 수 있는 중풍. 이번에는요, 중풍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2년 전에 중풍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재활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중풍이 걸리기 전에 사우나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최근에는 혹여나 증상이 다시 발현될까봐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요즘 비교적 재활치료를 잘 받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우나에 가서 열을 좀 내고 싶은 모양인데요. 혹시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중풍이 재발할까봐 지금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분 사우나 가도 되나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가지 마십시오. 왜요? 사우나 같은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몸에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굉장한 부담이 가게 되고요. 땀이 배출되면서 혹여나 탈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탈수는 중풍의 굉장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우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탈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일까요?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고 중풍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예방하는데 아주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치주질환과 풍치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이가 약해서 치통과 치주질환을 좀 달고 있는 모양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모양인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게 풍치를 좀 내버려 둬버리면 치료하지 않으면은 중풍에 걸릴 수 있다 해서 많이들 걱정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풍치랑 중풍이랑 관계가 있는지 오늘 좀 밝혀달랍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치인데요? 예, 그 사람의 몸에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잇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뇌와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경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잇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예. 그걸? 와. 그렇다 보니까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풍치가 있으면, 치주질환이죠, 있으면 중풍의 위험이 4배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치주질환 관리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치주질환의 위험 요인 중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 당뇨병이 있는데요. 근데 이 3가지가 그대로 중풍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풍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앞도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드님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나 봐요. 근데 중풍과 증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혹시나 중풍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들었는 모양입니다.
바늘로 따라, 손을 따라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지, 어떤 분은 따라하고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는 것을 사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열은 중풍의 응급처치로 굉장히 중요한 처치이기도 합니다만은 손과 발을 따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풍은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는데 네.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빨리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따면은 빨리 혈액이 움직여서 좀 몸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자칫 위험해질 수 있겠군요. 예.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은요 중풍 후유증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막연히 두렵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혹여나 중풍에 걸리셨더라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체질에 맞게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시게 되면 중풍 후유증은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충분히 잘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수님도 꾸준함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 중풍 후유증은 부지런한 만큼 치료 경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이 후유증에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풍의 후유증으로부터 희망적인 말씀 전해주신 한의대학의 장우석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몸이 허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 한방에서는 기혈,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처럼 먹을 게 부족한 그런 시절은 아닌데 그때하고 보약의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심하고 과로,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스마트폰, 밤에 있는 빛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기능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보약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한의학계가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아마 못 해드린 게 크지 않는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아마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치매입니다. 물론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미진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치매라는 병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병입니다. 옛날에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 옆에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치매는 반드시 어떻게든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